1979년 YH무역은 사장의 외화 도피와 경영 부실로 빚더미에 앉게 되자 일방적으로 폐업 공고를 내고 공장 문을 닫았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YH 노조원들은 회사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신민당사로 향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신민당사 점거농성은 유신 정권의 폭정으로 민감해진 정치 상황과 맞물려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해결될 것만 같았다. 많은 이들이 찾아와 격려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대응은 폭력이었다. 그리고 11일 새벽 경찰의 101호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새벽 한 2시, 3시로 됐을 것 같아요. 시계는 안 봐서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 뭐 비상구로 해서 그걸로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뭐 막 유리를 깨고 뭐 이러고 놀았으니 신발 안 벗고 막 뭐 완전히 뭐 끌려가다시피 간 거잖아요. 이제 그 다음날 그 여성국정 사무실에 갔는데 하나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경숙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그 소리랑 그 불빛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몽둥이와 주먹에 끌려 나왔지만 YH 노조의 투쟁은 부마 항쟁으로 이어졌고 유신 독재는 무너져갔다. 그리고 22살 김경숙은 열사가 되었다. YH가 66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66년도에 자본금 100만 원으로 노동자 10명이 조그만 무슨 이런 공장 하나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 70년도 제가 3월 1일 날 입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4년이거든요. 4년 동안 이 공장을 제가 몰랐죠. 그렇게 언제 설립했는지는 모르는데 이 공장이 한 4,000명이 상상이 갑니까? 당시 정부는 경공업의 주 노동력이었던 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산업 역군으로 치켜 세웠다. 하지만 73년 중화학공업 육성에 주력하면서 대부분 경공업에 종사하던 여성 노동자들은 방치되었다. YH 노동조합의 역사는 이 과정에서 시작된다. 75년 5월 24일 회사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YH 노동조합은 결성식을 이뤄낸다. 건조반 4인방의 희생이 YH 노조의 밑거름이었다. 해고된 뒤에도 힘껏 싸운 건조반 4인방이 없었다면 YH 노조는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초대 지부장으로 동료들로부터 신임이 두터웠던 최순영이 선출된다. YH 노조는 절박한 필요에 의해 결집되어 독립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 간의 신뢰도 두터웠는데 헌신적인 노조 간부들의 노력과 비슷한 처지에서 느끼는 유대감이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76년 김경숙이 YH무역에 입사한다. 항상 미루던 월급을 이달에 접어들어 처음으로 날짜를 맞추어 주었나 보다. 즐겁다. 고맙다. 아, 회사가 참 나는 은인이다. 고맙다. 나를 이렇게 돈 벌게 해주고 나를 먹고 살게 해주고 우리 엄마하고 동생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제공해 주는 게 진짜 고맙다. 이런 스타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아닌 쪽으로 본인이 깨닫고 보니까 아, 이건 진짜 아니고 너무 배신감이 많이 들은 거죠. 근로자들과 토론하고 교육을 했다. 단결하고 뭉쳐서 싸워야 한다. 일감은 많다.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 세련되지도 그리 깊은 인식의 수준도 아니지만 김경숙은 고민하고 학습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YH 노조의 요구나 김경숙의 죽음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도리어 김경숙의 죽음을 자살로 몰고 가며 사건을 덮으려고만 했다.
독재 권력에 핍박받던 국민들에게 김경숙의 죽음은 충격이었고 억눌려 있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다. 결국 유신 정권은 몰락했고 역사는 김경숙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뒤로 한 채 또다시 흘러갔다.